여러분, 만약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욕망과 선택, 그리고 그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 내리는 밤 명품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길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손에는 단 하나의 캐리어. 그녀의 눈빛엔 당당함 대신 무너진 자존심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선택이 만들어낸 파국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윤서아.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겨울이면 벽을 타고 흐르는 곰팡이 냄새.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던 그곳에서 서아는 늘 같은 질문을 품고 자랐습니다.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래야 하지? 학교에 가면 상황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유명 브랜드 필통을 꺼내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서아는 1,000원짜리 문구를 쓰며 자신의 가난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난은 들키는 순간 끝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서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부유층의 말투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외웠고 각 명품의 역사와 디테일을 공부했습니다. 단 3초만 봐도 진품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녀가 소유한 것은 모두 모조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갔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서아는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SNS에는 고급 카페 사진과 브랜드 제품 사진을 올렸죠. 물론 전부 친구 것을 빌리거나 매장에서 잠깐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먹혀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아를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여겼고 자연스럽게 그런 서클의 사람들이 그녀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 서아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빌린 드레스를 입고 빌린 핸드백을 들고서요.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세련된 말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서아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한양그룹의 따님이신가요? 어디선가 뵌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서아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조용히 지내는 걸 선호하셔서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남자는 이강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재벌 가문의 장남이자 후계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과의 데이트는 서아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프라이빗 클래스로 즐기는 승마, 경호원이 동행하는 쇼핑. 서아는 점점 자신의 역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빠져들었다기보다는 그것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럭셔리한 일상이 채워졌고 댓글창에는 부러움과 축하가 넘쳐났습니다. 서아는 매일 밤 휴대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용카드는 연체 직전이었고 명품처럼 보이는 가방들은 전당포 기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월세는 2달째 밀리고 있었고 부모님께는 거짓 핑계로 도움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거짓이라는 얇은 유리 위에 세워진 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는 점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교제 1년이 지난 어느 날 강민은 서아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레스토랑. 그곳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나와 함께 평생을 걸어줄래?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감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승리감 때문이었죠.
나는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유명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 그리고 뉴스에까지 보도된 성대한 연회. 서아의 SNS에는 축하 메시지가 폭주했고 그녀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진짜로 그들 중 한 명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결혼 2달 후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인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급 가족들에 대한 배경 조사였죠. 대부분은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서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아가 말한 지방과 실제 한양그룹 관계자 명단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사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당포 거래 기록, 연체된 신용카드 내역, 반지하 월세 계약서, 그리고 거짓으로 작성된 가족 정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강민의 아버지,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단 2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신분 사기. 그날 밤 강민은 서아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금껏 본 적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야. 서아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랑은 진심이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는 단 한 단어를 남겼습니다. 역겨워. 그 말은 칼처럼 서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혐오. 그것이 강민이 그녀에게 느낀 마지막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서아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죠.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서아의 부모님은 딸이 거짓말로 살아온 세월을 알게 된 후 깊은 상처를 받았고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SNS 계정은 비난 댓글로 도배되었고 서아는 결국 모든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허름한 캐리어뿐이었습니다.